매크로라고 하죠. 거시경제 뭐라고 하면 이제 이런저런 뭐 복잡한 얘기들 많아요. 뭐 어려운 얘기들 뭐 이렇게 뭐 전문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뭐 하긴 한데 그래서 공부할 게 정말 끝도 없이 많은데 근데 매크로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이 머리 아픈 걸 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 터졌는데 그게 처음 보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물가를 자극해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인상하게끔 하는 압력을 넣을 것인가, 혹은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그 압력을 넣게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사실 그 모든 매크로의 결론은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으로 이제 집중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 매크로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고용이 무너지면 고용이 무너지면 좋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연준으로 하여금 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완화의 압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또 역으로 활용해서 금융 장세를 노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좋은 것도 좋은데 너무 좋아 버리면 또 이제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하게끔 하는 뭐 이런 거죠. 결론은 그냥 매크로는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그냥 요거를 근데 질문은 되게 간단한데 대답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각종 어려운 이론과 뭐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일들이 어떻게 금리가 될 것이냐.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또 금리 얘기를 하느냐. 금리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파월이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를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해냈다. 하반기에는 일단 지켜봅시다. 근데 상반기에는 일단은 된 것 같다는 것인데, 그러면 최근 한 달간 우리 조금 힘들었잖아요. 뭐 힘들기보다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 멈추니까 막 애간장이 타는 그런 거였고, 특히 지수가 내려간 것보다 실제 내려가는 그 체감이 더 컸거든요. 그 지수가 높은 거는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구스닥을 잡고 있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사니까 이제 그 구스핀 잡고 있는데, 그 외의 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요거 금리가 이게 10년물 이건 주거든. 일봉 주봉입니다. 위에 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인데, 이게 금리가 좀 올라가서 일단은 약간 이 전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가는 것 같으니 최근 좀 올라가고 있었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경기가 확실히 망할 것 같으면 빠질 건데 별로 그렇지도 않았으니까 빠지도 않았고, 최근에 일봉도 비슷한 모습이죠. 최근에 갑자기 금리가 조금 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게 왜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에서 가장 큰 건 금리예요. 금리인데,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시장이 부담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시장의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자전거를 배울 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자전거를 못 하니까 뒤에서 이게 잡아서 좀 밀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금융 장세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고 경기가 나쁘니까 이제 돈의 힘으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일단 밀어주니까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 친구도 이제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가긴 가는데, 자전거는 일단은 이게 멈추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밟으면 나가는 건데 아직 그걸 모르니까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게 딱 맞아야 돼요. 자전거를 배우는 애가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걸 딱 놔줘야 이제부터 이제 정말 자기 힘으로 가는, 이제 주식으로 증권 시장으로 말하면 이제 실적 장세가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잠깐 상반기 때 실리콘밸리은행 뭐 이런저런 이슈로 돈이 풀려가지고 이걸 좀 밀어줬는데 그리고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가지고 페달을 딱 밟으려고 하는 이 순간, 그러니까 아직 페달이 힘을 못 받았고, 근데 이거 손에서는 이제 떨어져 나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순간 하고 있는데 마침 금리가 올라가 버린 것이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밀어주던 애가 너무 빨리 나버린 거지. 아니 그 돈의 힘으로 밀어준다는 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 돈을 찍든지.
예, 근데 이제 밀어주다가 그 타고 있는 애는 좀 요쯤 밀어줄 줄 여기까지 밀어줄 줄 알았는데 요렇게 하다가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페달이 아직 밟을 준비가 안 되니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당장의 숫자가 안 찍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것들도 좋았다가 좀 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건 알겠는데 생각보다 금연자가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HBM 이런 걸로 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래도 이거는 이제 신성장 산업이고 원래 하고 있던 디램도 좀 뭔가 좀 확인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 확인은 좀 늦게 되는데 너무 빨리 손을 떼버리게 되니까 약간 반도체들도 추세가 좋았다가 갑자기 좀 꺾이는. 근데 이제 금리 빠지니까 최근에 금리 많이 빠졌죠. 이거 일봉인데 많이 빠졌죠. 한 주 만에 한 주 올랐던 걸 다 토했습니다. 다행히. 예, 그랬더니 오늘 이제 반도체들 뭐 다 오른 건 아니지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이제 반도체도 좀 있었고 뭐 조선도 강했고 늘 강하던 애들이 또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간 못 간 애들이 간 게 아니라 강한 애들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온도차가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금융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서 성장 동력이 잠깐 공백 상태에 있을 때 이게 금리가 올라가지고 공백이 조금 더 진공 상태가 조금 더 짙어진 이런 상태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시장이 조금 매갈이 없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다행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력을 조금 되찾은 것 같아요. 공백이 좀 메어진 것 같다는 거죠. 여기 오늘 뭐 결과를 보면 이제 저희 동고리즘 이건데 오늘 이제 반도체가 강했다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뭐 상한가가 사실 오늘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강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상한가 종목이 여러 개 나온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장 마감할 때 한 4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처음 이제 상한가 찍었던 게 중간중간 잠깐 풀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잠궈서 끝냈죠. 이제 한미 반도체, HB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어제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가 톡방에서 제가 언급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건 뭐 오늘 산 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매수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금융 장세의 그 힘을 깎아주던 그 금리의 올라감이 다시 내려왔으니까 다시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꿈을 꿀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실적으로 뭔가를 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꿈을 꿀 수 있는 쪽이면 이제 당연히 반도체에서는 디램이 있고 HBM이 있는데 당연히 꿈꾸는 쪽은 HBM이죠. 이건 새롭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다고 삼성전자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걔네들은 이제 시작하잖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는 이미 거기서 이제 앵커 기업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애들 중에서 골라야겠다라고 한 게 이제 한미 반도체였고 오늘 기대보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상반기 때는 꽤 특정 산업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산업을 나누면 한 49개 정도 돼요. 분류가 돼요. 그 산업들을 쫙 이렇게 분류별로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 코스닥은 조금 상반기 때 더 올랐지만 이제 상반기 코스피가 한 15%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그러면 15% 오른 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반년 만에 오른 거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49개 산업 중에서 몇 개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 지수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아웃퍼폼한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49개 중에서 17개 밖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0개 중에서 20개 안 되는 것들이 평균을 좀 넘어섰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가는 애들이 가는 것이고 가는 애들 중에서도 그 가는 산업 중에서도 그 산업의 대장주들이 갔다는 거죠. 뭐 요즘 조선 좋죠. 그러면 이제 대우조선은 인수한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쪽이 이제 대형주들이 약간 평균보다 잘 나가는 업종에서 먼저 치고 나간 업종 여기에서 이제 길을 터줬으니까 큰 애가 길을 터줬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가면 되는 이제 중소형주를 하반기 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보통은
그 레귤러 하다고 해야 되나? 레귤러는 이제 그 반등장 이제 상승세가 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순환매를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고 얘가 가고 얘가 갔으니까 이제 다음에 순환매를 노리고 여기 가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전통적이고 좀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그 시장이 한업을 다 돌아가면서 올려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저는 글로벌 경기의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기가 2분기 때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바닥을 찍은 거예요. 이제 3분기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도 나오고 뭐가 이제 이게 돈이 몰릴 만한 산업들 성장이 확인되는 산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꿈만 꾸면 안 되는 거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꿈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도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금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금양은 제가 깊게 보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도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뭐 이번에는 좀 하회를 했더만요. 근데 이제 컨센도 높아진 것도 좀 있으니까. 근데 하회를 했는데도 올라가대. 컨센 하회가 컨센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2차 전지가 강했던 것도 실적과 꿈이 같이 꿀 수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 반도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존의 디램도 사이클을 찍고 올라갈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HBM 같은 게 나온다면 오히려 더 큰 이제 새로운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를 더 줄 수 있고 저는 HBM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디램은 이렇게 밸류를 그렇게 많이 높게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사이클 산업들은 좋을 때는 왕창 좋은데 나쁠 때는 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수익을 벌어도 이 수익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밸류를 많이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디램은 신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첨단 산업의 원자재이긴 하지만 이거를 또 밸류를 더 주기에는 뭔가 새로운 느낌이 없잖아. 근데 HBM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디램하고 완전히 달라요. 디램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고 그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고 하니까 요때가 좋은 거지. 요때가 이제 밸류를 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쳐준다면 뭐 저는 이제 암드 CEO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디램 규모만한 시장이 HBM 같은 데서 만들어진다면 뭐 우리나라 코스피 뭐 4, 5천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DDR5요. 뭐 일단 뭐 재고부터 소진하고 보죠. 재고부터 소진하고 보고 재고 소진이 안 돼가지고 지금 디램이 이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뭐 얼마나 미리 땡겨 사놓은 거야 진짜. 뭐 물론 뭐 땡겨서 살 땐 좋긴 했습니다만 일단 상근을 써야 되니까. 근데 재고가 줄기는 했더라고요. 줄기는 했던데 어쨌든 이 재고 많고 이런 사이클 산업에서는 밸류를 많이 주기 힘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밸류를 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또 생기는 게 있고 저희 뭐 다 가려놨습니다. 어쨌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그냥 쇠물로 우겨가지고 뭐 철근 만드는 회사였다면 뭐 이제는 완전히 2차 전지에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으로 가니까 철강 밸류를 이제 주는 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배터리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0%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뭐 거진다, 된다 하더라도 100% 전기차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럴 생각이 없는 국가들도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차에는 관련된 산업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다 전기차로 바뀌면 좀 피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기차가 제시가 된 건 분명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배터리는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부장들,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부장들은 좀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여기 지금 이미 동고리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들 나오는 거 보면 대강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제 트라이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 당사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실적에 대한 민감도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크죠. 또 당연한 거죠. 이게 큰 회사보다 작은 회사가 뭐 작다고 하기엔 좀 억울하지만 어쨌든 대기업이 워낙 크니까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그 변동성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는 뭐 당연한 상식이고 실제 그렇게 데이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성장하는 주도 산업에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중소형주가 이제 우리의 이제 주요 타겟이 될 것이고, 그걸 만약에 우리가 잘 잡는다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사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데 올 하반기는 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수만 놓고 보면 하반기가 상반기처럼 오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상반기처럼 하반기 올라버리려면 3천 얼마까지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물론 가려고 하면야 뭐 못 갈 거 없겠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대형주가 가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조금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지수하고 별 상관이 없죠. 얘가 올라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중소형주가 아니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 이 정도까지 이제 대형주들이 이렇게 몸빵을 해가지고 룸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그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이제 그 성장과 실적을 보이고 있는 중소형주, 소부장주들이 좀 괜찮겠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으면 이제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